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기하기 전에 관심도가 높았던 경기였거든요. 제 채널의 영상에도 올라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튼의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 특히 중앙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데제르비가 브라이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식 자체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코치로서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 자체를 조금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케이스였고, 미켈 아르테타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더 얘기할 게 없죠.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 이제 아마존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을 보고 완전히 저는 미켈 아르테타라는 감독의 방식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독으로서 코치로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조금 매료가 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코치의 관점이 아니고 약간 팬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뭔가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우승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옳은 방식으로,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팬의 입장에서 약간 응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축구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팀 간의 대결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라이튼의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4대2로 비교적 큰 점수 차이로 많은 득점을 하면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미켈 아르테타와 아스날의 방패가 브라이튼의 창을 이겼다, 뭐 이 정도로 조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브라이튼이 공을 가지고 지공을 전개할 때 아스날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압박을 할 때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혼용을 하면서 브라이튼의 지공, 그러니까 브라이튼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지공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지공 자체를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굉장히 효과적인 모습,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운동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게 되면 브라이튼과 아스날 모두 크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카이세도가 나오지 못하면서 미드필더의 길모어가 선발 출장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자신들의 시스템이나 나머지 선수들에 있어서 큰 변화는 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4-4-2의 대응을 유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응하는 아스날의 경우도 4-1-4-1 혹은 4-3-3의 형태를 구축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이튼의 지공을 아스날이 어떻게 막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4-3-3 대응 혹은 4-1-4-1 대응을 취하기는 했지만, 마르티넬리를 통해서 상대의 센터백, 브라이튼의 센터백 2명을 모두 견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사우스햄튼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사우스햄튼이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4-1-4-1 대응을 취하고 수비 진영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반면에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브라이튼의 지공을 결국에는 막아내지 못하고 상당히 크게 고생을 했던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최전방 원토에서부터 브라이튼의 센터백 2명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열세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한 명이 프리로 풀렸을 때, 튼의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인사이드 하프 중 한 명이 결국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표현을 하자면 점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등 뒤를 버려두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공을 막기 위해 점프를 해야만 했고, 그러면서 차례차례로 계속해서 등 뒤를 공략당하는 일, 그러니까 1선의 등 뒤, 2선의 등 뒤, 그래서 계속해서 등 뒤를 공략당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계속해서 4대4, 백라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4대4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이런 정면에서 공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스페인어로 하면 발로네스 프론탈레스라고 하니까 프론탈 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일을 할 때, 제가 팀을 맡아서 지도를 할 경우에는 보통은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을 이런 식으로 일자로 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대한 두 선수의 위치가 대각선이 되게끔 하면서 둘의 높이를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데제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가이세도가 나오거나 길모어가 나오거나 어쨌든 마찬가지로 두 명이 거의 자신들의 진영에서는 동일한 높이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명을 대각선으로 배치시킴으로써
그 다음 라인에서의 수적 우위나 위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할 법도 한데, 이 둘을 이렇게 동일한 높이에 놓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 둘이 같은 높이에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대 미드필더, 상대 2선을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의 등 뒤를 공략할 상황, 그러니까 즉 이들이 공을 가지고 그 이후 상황에서 우위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철학, 이런 것들이 조금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브라이튼은 중앙에서 상대 라인을 공을 가지고 차례차례 공략해서 결국에는 상대 백라인을 마주보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에는 이제 왼쪽에는 미토마가 선발로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는 마쉬가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중앙으로 공이 전개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측면으로 공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측면에 주로 출장하는 미토마의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1대1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마취의 경우에도 1대1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마취는 조금 더 포지셔널합니다. 그러니까 1대1을 하긴 하되 종적으로 본인이 전진을 하면서 1대1을 시도하는 옵션은 아니고, 1대1을 시도함으로써 상대의 백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반대쪽 전환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1대1을 시도함으로써 동료 풀백이 올라왔을 때 2대1을 만들어내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측면에 있는 미토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버티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종적이죠. 공을 가지고 1대1을 하되 상대 수비를 완전히 벗겨내서 전진을 하거나, 혹은 공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마취가 공을 가졌을 때 대각선 안쪽으로 침투하거나, 백라인에서 롱패스가 들어올 때도 대각선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흔히 얘기하는 역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브라이튼은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전방에 다양한 옵션이 있고, 중앙에서 공을 전개를 해서 상대 백라인을 마주했을 때 그때 측면으로 공을 보내서 각기 다른 옵션, 마취와 미토마를 활용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반면에 아스날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수비를 가져갔냐면, 최전방에 있는 은케티아가 콜 위를 막고, 그리고 왼쪽 측면에 있는 마르티넬리를 덩크를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램티 같은 경우가 프리로 풀리게 되는데, 어디서 수적 우위를 두고 어디서 이제 수적 열세에 약간 놓일 것이냐였는데, 아스날은 그런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측면에 있는 램티를 어떻게 보면은 프리로 놔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방금 전에 사우스햄튼의 경우로 예로 들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팀들은, 특히 4-1-4-1로 수비를 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계속해서 수적 열세에 놓이고 브라이튼에게 수적 우위를 내주면서 중앙에서부터 브라이튼이 잘하는 것에 계속해서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스날은 이를 막기 위해서 왼쪽 측면에 있던 마르티넬리를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한 명, 그래 니네 오른쪽 풀백 자유롭게 놔줄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조금 더 덜 위협적인 옵션을 놔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전방에서 브라이튼의 센터백에 대해서 견제가 이루어지게 되자 이제 2선을 구성했던 뇌데가르나 자카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점프를 할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길모어와 그로스를 계속해서 맨마킹의 형태로, 지역방어 안에서의 맨마킹 형태로 계속해서 막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브라이튼이 잘하는 중앙에서의 공격 전개를 통해서 상대의 1선과 2선을 넘어서는 상황이 아스날에게는 거의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자신들의 진영으로 물러선 이후에 자신들의 진영으로 내려앉아서 수비 진영을 구축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수비를 할 경우에는 4-4-2에 가깝게, 그러니까 웨데가르가 한 라인 전진해서 1선을 구축하면서 4-4-2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사실 실질적인 아스날의 선수 배치 자체는 4-4-2-0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웨데가르와 엔케티아 같은 경우 브라이튼 쪽에서 백패스가 나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상대 센터백에 달려들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프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길모어와 그로스를 의식해서 어떻게 보면 반라인 혹은 한 라인 낮은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 거죠. 수비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눈 앞에 있는 공을 가진 선수,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막을 것이냐, 혹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옵션,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냐 미래냐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물러나서 수비를 할 경우에는 4-4-2-0에 가깝게 진영을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등 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비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센터백들이 공을 보낼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좌우 측면밖에 없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이튼의 강점은 결국에는 중앙에서 공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 사이드로 채널로 나갔을 때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강점 자체를 굉장히 많이 상쇄시켰다 혹은 무력화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아스날의 전략, 전술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